저는 이제 특히 지금 이제 이번에 토솔한 사람들이 그 김성훈 경호차장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자기가 경호처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렇죠. 지금 다 같이 이번에 이거를 발설을 하고 나면은 뭔가 죄가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가 있거든. 나중에 양형해서 예. 이제 참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은 다 부인하던 걸 이제는 제가 했어요. 제가 시켰어요. 다 제가 시켰어요. 예. 아니 그 왜 그래? 배신감은 오죽하겠어요. 이 사람 맨날 윤석열이 나와서 하는 그렇죠. 얘기가. 쟤네들이 알아서 했어요. 뒤집어 잖아. 씌우고 있으니까. 완전히 뻔뻔하게 나오니까 밑에 사람이 배신감 느끼죠. 그러니까 시켰어요. 위에서 공무원들이 위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할 예. 말이 없죠. 아니 근데 지금 강희구 부속실장도 사실은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고 아주 은밀한 일들을 많이 시켰을 텐데 지금 뭐 개헌과 관련된 뭐 국무회의 뭐 회의록이라든지 사실 국무회의도 5분도 아니고 딱 2분 했대. 2분 라면이 끓기도 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아 이거 뭐 측근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 사람들 내란 잔당들은 두 가지 변곡점이 있었죠. 예. 첫 번째는 윤석열이 탄핵 안 될 줄 알았던 거야. 아하. 아 그렇게 진짜 믿었을까요? 그렇게 믿은 거야. 헌법재판소에 작업을 세게 넣어놨기 때문에 예. 탄핵이 안 된다. 그럼. 근데 탄핵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나 김문수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거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두 번째 변곡점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어허. 이쯤 되니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인 거죠. 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강희구 부속실장이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강희구 예. 같은 경우는요. 잘못하면요. 이 내란 주요 인물 종사자로 본인이 등재될 수가 있어. 그렇죠. 올라가죠. 그리고 예.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예. 공수처하고 경찰이 정말 체포하려고 다량의 인원을 동원해서 공권력을 행사했는데 예. 기관단 총을 들고 무력 시위를 하면서 그걸 막았는데 아. 본인이 만약에 이걸 다 뒤집어 쓰면요 제 생각엔 10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1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물론 김성훈 강희구 윤석열에게 어마무시한 인사와 이런 이권을 받았을 겁니다. 그건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 게 없어요. 그럼 본인이 윤석열 대신 감옥에 가야 할 이유는 또 뭡니까? 아. 가더라도 하루라도 낮게 가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러면 특검에 협조할 수뿐이 없고 기꺼이 이제는 내가 배신자란 소리를 들어도 내가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범죄자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다. 아니 그러면 조은석 특검이 뭐 처음 출범할 때는 여러 우려가 조금 일부 있긴 했었어요. 왜 고검으로 들어가느냐, 또 검찰 출신이라 또 믿기 어렵다라는 일부의 그런 우려도 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럼 이제 수사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수사는 검사니까 잘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여전히 우리는 특검이건 누군가는 검찰 출신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무리 잘하고 있다 아하. 하더라도 늘 그러니까 경계하고. 어느 시점에서 늘 경계하고 하는 건 있는데 지금 현재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 어저께 내란 특별법 이게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와, 그거 곧 통과될 너무 통과될 충격적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예, 예. 높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굉장히 주요 사안 중에 하나가 여기에 가담을 하거나 아니면 동조를 하거나 방조를 했더라도 예. 실토를 하고 여러 가지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걸 내놓으면은 여러 가지가 가만히 둘 수가 있다. 이런 게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지. 근데 이번에 아주 구체적인 거는 저는 조은석 특검이 잘했다는 생각이 뭐냐면은 예. 한덕수를 제일 먼저 부른 게 그게 신의 한 수였어. 고 소환의 순서. 왜냐하면은 예. 순서가 그 CCTV가 있잖아요. CCTV가 살아남은 거가 예. 그게 정말 대단한 거고요. CCTV가 살아남으니까 솔직히 한덕수 체질에 CCTV가 있는데 거기서 부인은 못해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죠. 서류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말을 누가 안 봐도 하냐. 한덕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거기서 한덕수가 무너지니까 아하. 강희구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그러니까 이게 작전을 특검이 네. 작전을 잘 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래서 보는 그 체포영장 방해도 박창환 총경을 딱 그 수사
실무자로 지정을 해서 또 윤석열 멘탈도 또 한번 흔들어 놨고 그럼요. 뭐 이런 전략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 저는 세상이 좀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게 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윤어게인 지지자들이 많이 안 모인다는 거. 뭐 돈이 떨어졌는지 의욕이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는 옆에 이렇게 들어갈 때 윤석열은 말을 안 하지만 기자들이 따라붙잖아요. 옛날에는 기자들도 좀 어버버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바사사닥 질문이 아주 날카롭고 아주 기백 있어요. 그 옛날에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옛날에는 기자들? 아 그때는 제가 기자가 아니었어가지고 아니 기자들이 왜 안 했는지. 기백이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글쎄요 요새 기자분들은 풀보다 먼저 눕는다. 세상 시류에 더 빨리 예. 반응하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내란 특검, 내란 수사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과 내각에 있는 내란 잔당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만 잘 안 된 거지 군 관련 수사는 굉장히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 내란 잔당들, 국무위원들 요게 수사가 안 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김성훈 경호처장이 어떤 CCTV라든지 뭐 비화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떤 국무위원들이나 내각에 있는 내란 잔당 수사에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수사 말고 내란 특검에서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치고 나가니까 한 방에 다 그냥 나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성훈과 강희구가 입을 열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나도 빨리 가서 입 열어야겠다. 오히려. 그리고요, 예. 이 내란 잔당들이 그 윤 어게인, 저는 다 돈으로 만든 윤 어게인이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최근에 급격히 수가 줄었어요. 아니 왜냐면요, 네. 우리가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보면은 그 구구들이 한 10명 모아서 정말 대형 크레인으로 스피커를 막 설치해가지고 음향으로 막 저희를 방해하는 집회를 합니다.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예. 그게 다 뭡니까? 돈이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뭐 한간에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왜 집에 그렇게 많은 돈을 에르메스 백에 가지고 있었냐. 이제 그런 현찰들이 뭔가 특활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그 극우 지지층의 집회에 예.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데 이 부분도 따로 좀 전 수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수사가 필요하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이제 이게 딱 보고 있으면은 정말 허탈한 게 저는 요새 통쾌하고 또 한편 허탈해. 그러니까 뭐 통쾌한 건 우리가 그동안 의심으로 했던 게 하나하나가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다 정말 그러니까 맨날 박수치고 정말 예. 통쾌해.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너무 허탈한 거야. 니네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어. 그리고 나는요. 정말 조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 나는 아무리 정말 해괴하게 그 법원에서 얘를 풀어주고 3월 8일 날 윤석열을 풀어주고 너무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검찰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가. 그리고 정말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게 왜냐하면 이런 거 있었어요. 정말 사이사이에 우리가 뭐 직위원도 그렇지만 예. 분명히 뭔가 캐비넷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서로 간의 이너서클들의 이게 뭔가 조금씩들은 다 작동하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아주 조그맣게 조금 왜냐하면 나는 기자들이 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요. 위에서 적극적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위에서 적극적으로 야 가가지고 이거 물어봐.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면 밑에 애들도 감히 가서 못해. 괜히 여기서 찍히다가 어떡해. 괜히 또 찍히다가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불이익 받을 수 아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게 사라지고 있다는 예. 거예요. 나는 그게 한편은 너무 통쾌해.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마 이 윤석열이나 아마 윤석열이 주변에서는 여전히 그거를 마지막까지 쓰고 싶은 아마 지금 뭐 김건희는 여전히 예. 뭐 쓰고 있을 겁니다. 뭔가 뭐 저는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뭔가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발버둥은 치고 있겠죠. 발버둥 예, 치고 수면 있겠죠. 밑에서. 전화하고 그럴 텐데 그게 지금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야. 야. 그러니까 통쾌해. 이거 멈췄다. 작동이. 이게 작동이 멈췄다. 예. 그러니까 통쾌해. 기자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님. 예. 우리 지금 폭염이에요. 죽겠어요. 지금 정말 너무너무 더워서 죽겠거든요. 오늘 이게 만약 여기서 구속이 안 떨어지잖아. 예.
그러면 다시 또 이게 꺾이는 거예요. 뭔가 저 권력이 여전히 살아있다. 뭔가 무슨 짓을 할 거다. 예. 이게 또 있는 게 이런 우리가 열패감에 시달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님 마침 또 여성 판사시더라고. 예. 엄마의 마음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들께 정말 정직하게 엄마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엄마의 마음으로 예. 갓마더의 마음으로 선배 엄마께서 무거운 조언하셨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기자들의 태도를 보면 이 국민주권 정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그 기자실에 또 기자들의 질문하는 모습도 카메라로 찍어요. 그 유심히 더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전 유심히 그 기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윤석열한테 막 마이크를 들이대는데 이 질문의 기백이나 내용이 점점 갈수록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니 그럼 과거에는 왜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스라이팅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짚어보면 이 외환 관련된 수사가 이제 앞으로 탄력이 좀 붙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 관련된 수사도 하고 있는데 이 외환 관련된 수사를 하면은 딱 하나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럼 효. 그렇죠. 우리는 신진호인데 거기는 김태효. 예, 김태효 1차장. 지금 교수로 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교수 생활이 제대로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수사받으라고 와야 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예. 윤석열 정권의 쓰리킴을 어. 항상 제가 이 위험한 세 킴이다. 다들 아는 김건희. 김건희,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난 김용현. 김용현. 그다음에 아크로비스타부터 같이 솔직히는 윤석열을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온 사람이 김태효. 그렇죠. 예. 요 세 사람이 왜냐하면 사실은 김태효는요 김건희도 가스라이팅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몰라 뭐 예. 돈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세 사람이 그래서 제일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솔직히 윤석열 정권의 외교에 관련돼 가지고 가장 위험한 짓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이번에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도 가장 사실은 사람들이 요주의하고 저 사람이 뭔가 안 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드러났단 말이야. 그리고 그날 계엄의 밤에도 수상하게 어디 가서 밥 먹고 있대. 그렇죠.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러 안 드러내게 만든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신원식도 드러나고, 그렇죠. 김주현도 드러나고, 국정원장도 드러났는데 이 사람만 안 드러나. 꼭꼭 드디어 숨었어요.